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연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골 궁금하죠? 무릎 연골이에요. 반월성 연골, 연골판이라고 해요. 이게 파일이 잘 생겨요. 파일이 잘 생기는데 이게 봉합이 되거나 다 깨매지면 좋은데 이것이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연골판 파일이 다 되고 나면은 없잖아요. 한 개 또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관절염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식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식술. 그럼 이식술을 하는데 반월성 연골은 어디서 들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기증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서 내 무릎에 연골을 써주세요 라고 사후 24시간 이내에 부분적인 솔기에 대치되어서 영하 80도로 냉동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서 하죠? 미국 사람이에요. 백인들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증을 안 하죠. 하긴 하지만 미국처럼 활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반월성 연골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보존을 잘해야 되는데 신선 동결 이식물로요. 신선하게 동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많이 써요. 현재까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딱 떼가지고 얼려버리는 거죠. 얼려버리는데 다른 방법도 많아요. 그래서 2차 멸균 방법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회사마다 다른 방법의 멸균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질병 검사를 잘해야 돼요. 나는 질병 없어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질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다 해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우리가 HIV,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 에이즈 그러죠. 그런 검사를 다 하게 됩니다. 또 사람 T세포, 림프 친화 바이러스, 그러니까 휴먼 T셀, 림포트로픽 바이러스 그러죠. HTLV라고 하는데 그런 검사까지도 합니다. 어쨌든 뭐 T세포 검사도 하고 또 간염해야 되겠죠. 간염은 B형 간염, C형 간염을 주로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성병이죠. 매독 이런 것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 염증이 생겨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죠? 현기 및 호기성 세균 배형 검사까지 해요. 또 혈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혈액 배양도 해보는 거죠. 림프절을 제치를 해봅니다. 림프절을 제치해가지고 거기 혹시나 염증이 생겼느냐 아니면 암의 전이가 생겼느냐 등등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다 해봐야 돼요. 또 추가적 처치를 합니다. 그래도 깨끗하게 연골을 다듬은 줄 백년절제술, 초음파나 이렇게 탁 때려줘요. 초음파 가압세척이라고 초음파로 탁탁탁탁탁 때려줘요. 팍팍팍팍. 에탄올도 사용해요. 단백질을 변성시키기 위해서, 균을 주기 위해서 에탄올도 사용하고 등등 여러 가지 추가적 조치를 하는 거죠.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식물 처리는 끝났고 수술 초기 절차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이식이 됐어요. 이식물이 구해졌거든요. 이걸 그러면 수술할 때 관절경적으로 변년절제술이라고 해요. 변년부를 안 좋은 부위를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변년절제술 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된다? 답은 조금 남긴다. 잔여 반월성 연골에 피가 난 변년부 1, 2mm 정도를 남겨두는 거예요. 즉 테두리만 조금 남기자는 거죠. 특히 내측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교과서적은 1, 2mm인데 내측은 좀 더 제가 많이 해줘요. 왜냐하면요 여기를 절제를 해주는 거예요. 내측을 절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꺼워하게. 그러면은 이게 딱딱하고 마치 다 간 것처럼 보여요. 이 모양을 여기서 보면요 이 부위부터 변년절제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 없애다 보면은 이렇게 남을 수가 있어요. 이 모양이 돼요. 자, 그럼 이러면 너무 많이 남긴 거 같죠? 여기 좀 많이 남겼죠? 맞죠? 여기도 많이 남기고. 그래서 이 할 때는 조금 더 많이 해줘야 돼요. 예측은 좀 많이 해주면은 튼튼하고 좋아요. 그러면은 피가 잘 난다는 거죠. 그래서 피가 잘 나면 잘 붙으니까 좀 많이 해줍니다. 왜냐 그러면 특히나 내측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게 되면 섬유성 조직이 생겨서 두꺼워져요. 그래서 피가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조금만 하게 되면. 그래서 좀 더 많이 해줍니다. 많이 해주면 여기까지 거의 다 해줘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해준다. 거의 0mm까지 해도 되고 1mm, 2mm 남기면 좋겠죠. 외측은 어떻게 할까요? 외측 같은 경우에는 내측보다는 조금 더 남겨주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요거를 캡슐이 또 얇고 약해요. 바깥쪽은. 그래서 섬유성 조직도 거의 없거든요. 다 제거하게 되면은
오래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남기자. 좀 많이 남겼죠? 예측보다는. 그러면은 이게 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잡아주죠. 이런 팩터가 있어요. 참 어렵죠? 자, 여러분도 이해가 되셨죠? 뭐 안 되시는다고요? 영상 좀 볼게요. 영상에 제가 준비했으니까 조금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하얗게 보이죠? 이것이 우리 사체에서 만들어진 연골 이식물이 돼요. 이 모양을 이제 내측과 외측을 모양을 다르게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중요한데요. 잘못하면은 연골 이식물이 찢어지는, 파열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것은 기술자만 해야 돼요. 경험 많고 많이 해본 사람만이 뭘 잘 다듬어야 되겠죠. 자, 이게 모양이 좀 다르죠? AB는 외측이에요. 외측 연골을 만들 때는 뼈에 붙어 있게 만들어야 돼요. 내측 연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뼈에 안 붙어 있어요. 대신에 끝에만 붙어 있어요. 끝에만. 이렇게 이거 보이죠? 뼈를 모양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좀 작게 할 수도 있고 중간 정도 크기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잘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채취를 하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외측 연골 같은 경우에는 이 뼈가 붙어 있어야 돼요. 중심부 여기 뼈를 만들어서 여기 잘 떼야 돼요. 잘해야 되겠죠. 자, 케이스 좀 볼게요. 여기는 타병원에서 연골 절제를 하고 오셨는데요. 관절염이 생겼죠. 이 연골이 남아있는 게 많이 없어요. 특히 여기는 조금밖에 없죠. 여기도 공간도 좁아요. 공간도 좁아가지고 연골 이식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는데요. 조금 남아있으면은 외측 연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아있으면 안 좋아요. 조금 더 도톰하게 남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쿠션 역할을 하고 베리어 역할을 해줘요. 일단은 뭐 잘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넓죠. 공간이 넓고 일단 그리고 여기도 백륜부가 잘 남겨졌죠.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은 좀 남겨야 됩니다. 한쪽은 많이 조금 이렇게 절제해서 피가 잘 나게 해줘야 되고 바깥쪽은 피가 좀 안 나도 돼요. 피가 좀 안 나더라도 도톰하게 있는 테두리가 있는 것이 좋아요. 왜냐 그러면요. 좁으니까 체중 부하가 들어가게 되면 밀려나가서 또 찢어져요. 근데 요거는 넓으니까 체중 부하가 들어가도 연골이 버틸 수가 있죠. 백륜부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넣었어요. 잘 들어갔죠? 하하, 이식이 잘 됐어요. 공간이 넓잖아요. 수술 전에 MRI 볼까요? 수술 전에는 이렇게 연골이 거의 없는 모양 형태에 이렇게 연골 이식을 하고 나니까 연골이 잘 들어갔네요. 맞죠? 테두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는 합쳐져서 잘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테두리 남겨서 연골 이식까지 잘 했죠? 그렇죠, 여러분? 자, 영상 보니까 이해 다 되셨습니다. 그렇죠? 영상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